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로 작전 전환은 아니죠. 새로운 작전일 수도 있겠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무대를 아라비아해로 옮겨서 아니죠. 걸프만도 될 수 있겠네. 이란을 해상봉쇄하겠다. 네. 근데 이 작전의 목표가 이란은 다 때렸고 이제는 중국을 잡겠다. 중국도 같이 잡겠다. 그렇게 확대하는 걸로 보이는데 한국 언론은 거기에 대한 언급 없이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이제 이란은 생필품 부족에 직면할 거고요. 혁명 수비대는 돈줄이 마를 겁니다. 또 중국 경제는 휘청거릴 겁니다. 미국은 91년 냉전 종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 국제질서를 바이폴라 시스템, 미국과 소련이 양극 체제를 이뤘는데 미국이 단극 체제, 유니폴라를 이뤘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이 상당히 도전적인데 중국이 세력 전위 국가처럼 등장하고 있죠. 이 국가를 찍어 눌려서 다시 유니폴라로 가겠다. 확실하게 트럼프는 그게 목표지 이란 자체는 중간에 징검다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기독교나 카톨릭을 믿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시겠지만 저처럼 정치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교황이 레오 14세입니다. 미국인이죠.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바티칸의 교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미국인 교황이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죠. 부활절을 앞두고 신은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거절하신다. 진정한 힘은 생명을 섬기는 데서 드러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김지아 씨 기억나시죠? 김지아 선생이 이제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상당히 이제 보수 쪽으로 많이 왔는데 그전에는 굉장히 좀 좌파적이었죠.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와 만세. 저도 뭐 그 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요? 한참 지나고 나서 밥이라는 걸 썼습니다. 생명론을 썼어요. 밥이 하늘이다. 라고 하면서 생명론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가진 거를 절대로 죽이지 말라라고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공산주의가 생명을 죽인다라고까지 인식을 하면서 이 과격한 좌파 사상을 굉장히 김지아 선생이 비판했었죠. 이 생명론을 거론하는 게 중간 단계 같아요. 제 공부로는. 그전에는 이제 세상을 순수하게 볼 때는 무조건 전쟁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누굴 도와준다. 의적처럼 행동한다. 이재명처럼. 그런 의적이 좋다. 이렇게 순수하게 가다가 그 다음에 의적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사기꾼이 사기쳐갖고 번 돈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생명론으로 갔다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김지아 선생처럼 사이비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게 되죠. 지금 교황이 생명론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지금 기독교인도 아니고 뭐 카톨릭인도 아닌데 그냥 제가 인식하는 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양반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는 김지아 선생 중간 단계적 정도에 와 있구나. 무조건 전쟁은 안 된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사상 가진 사람들 제법 있죠. 그게 상당히 편안합니다. 근데 결국은 세상에서는 흑백을 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러한 미국 교황을 트럼프가 맹비난했습니다. 아예 자기 트루스 소셜에다가 나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교황을 원치 않는다. 베네수엘라 공격한 것을 비난하는 교황도 원치 않는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엄청난 양의 마약을 공급했고 살인범, 마약상, 흉악범들을 포함한 죄수들을 풀어서 미국으로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교황도 원치 않는다. 나는 미국 범죄율을 사상 최저로 낮추고 역사상 최고의 주식시장을 만들어냈다. 주어진 일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건 잘 아실 겁니다.
참 외람된 말일 수 있는데 종교기관에 오래 계신 분들 하고 저는 대화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알겠지만 세상 보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 그분들 종교 오래 하신 분들이 저보다 특별히 튀어나지 않아요. 가끔씩은 오히려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묻는 경우도 있고. 오로지 생명론으로만 갔다가는 모순에 부닥치니까 조금 더 영리한 분들은 세상을 알고자 합니다. 저는 트럼프 정도 세상을 보고 종교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웬만한 종교에는 넘어간다고 보여요. 실제로 트럼프 행동하는 게 그렇게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란을 잡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소명의식 갖는 거, 또 political correctness라든지 DEI를 없애겠다든지 세상에는 남성, 여성만 있지 그 중간에 있다. 그런 건 없다. 탁탁 치는 거 보게 되면 굉장히 확고합니다.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확고한 것 같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흔히 편하게 가는 게 생명론으로 갑니다. 딱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배를 통제하는 해상 봉쇄를 하겠다. 미국 중부군 사령부도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은 그동안 미국은 이란 혁명 수비대, 이란 지도부, 이란의 군시설을 때렸지 이 민간 시설은 때리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좀 때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딜 때렸느냐? 생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연구소를 때렸고 그런 좀 더 민간으로 가는데 그런 데를 좀 이란이 많이 때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네. 그래서 지금 이란 보통 사람들은 아직 뭐 자기들이 희생되거나 하는 건 적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이란이 무역 통로를 막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란은 터키, 튀르키예 쪽으로부터 물품을 좀 받고 뭐 러시아로부터 받겠죠. 근데 석유는 주로 자기들이 맡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한국에도 오고 있죠. 근데 이런 배들을 다 막아버리겠다, 미국이. 한국행 유조선도 막고 일본행 유조선도 막고 그리고 중국행 유조선을 막는 거죠. 이란에서 나오는 배는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란에 들어가는 배들도 다 막아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요. 트럼프가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한 걸 거의 얘기 안 해요. 지금 트럼프는 미국이 유니폴라가 되기 위해서 까부는 나라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 나라들이 항상 국제 질서를 흔드니까. 냉전 때는 소련이었고 지금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자꾸 이제 미국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이란을 자극해서 사건을 일으키죠. 그들이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방관을 한다든지 도와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중국을 노리고 있는데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받아가지고 자기네 경제를 하면서 또 중국이 굉장히 세계의 공장이죠. 많은 물건을 만들고 그런 물건을 아주 싸게 이란에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석유 대금 중에 상당 부분을 호메이니 재단, 그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받아가지고 계속 이 군자금으로 쓰는 겁니다. 혁명자금으로 쓰는 거. 그걸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배들은 뭐 못 들어가도록 막을 거고 아마 구체적으로는 돈을 차단할 거, 돈줄을 차단할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이란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시킬 때 통과세는 중국 돈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미국이 그럴 걸 예상한 거죠. 근데 미국은 돈 거래를 막겠다. 지금 한국이 이란으로부터 오랫동안 맺은 계약 때문에 기름을 갖고 옵니다. 그 돈을 우리가 차곡차곡 보내왔는데 그 돈을 미국이 이란이 못 가지도록 막고 있죠. 우리는 지불합니다. 아마 일본도 그럴 겁니다. 중국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뭐 달러 거래하시는 분들 스위프트라 그래서 이렇게 달러망 쓰시죠. 어떻게 그런 걸 다 차단하는 거죠. 이걸 미국의 재무부의 오파크가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돈줄을 말리는 겁니다. 하면서 동시에
중국은 기름이 안 가니까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겠죠. 모르겠어요.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유조선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트럼프는 얘기하기를 미국 석유 많다. 미국 석유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배도 막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예 이란 기름 못 사도록 말려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이란은 기름을 못 팔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죠. 그럼 이란 혁명 수비대하고 호메니 재단들이 어떻게 힘을 쓸지 또 이제 어려워지는 건 이란 민중들입니다. 지금하고 중국과 이 이란의 경제 교류는 상당히 활발해요. 25년간 협력 협정을 21년에 맺었거든요. 장기 협력. 그래서 군사 협력까지 포함해서 물물 교환 형식으로 석유를 보내면은 물자를 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버텨왔는데 그거를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나라는 기름만 받고 돈을 주니까 뭐 이제 우리 물품은 수출 못 하게 되겠지. 뭐 그 정도는 기름 가는 건 허용해 줄지 모르지만 돈은 미국이 제3국 은행에 쌓아놓기만 하고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세컨더리 보이콧 기억나십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이 핵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북한하고 거래하는 나라도 제재를 한다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북한하고 자꾸 뭐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북한하고 거래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립니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는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 무서워서 그때 북한이 뭐 핵시설 파기한 무슨 뭐지? 동창리에 핵실험장 파기한다고 쇼를 했을 때 동창리가 아니구나. 저기 어디예요? 하여간 그때 우리나라 기자들 뭐 보내고 막 그랬을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가 안 갔잖아요. 왜냐면 미국으로 비행해야 되는데 세컨더리 보이콧 걸리면 미국 비행 못 하니까. 그래서 국내에 있는 저가 항공사가 들어간 적이 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거래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게 더 확대되면은 우리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세계 질서를 완전히 새로 쓰겠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사실은 이제 닉슨 때부터 드라이브를 걸었죠. 닉슨, 포드 하다가 중간에 민주당 정권에 있다가 다시 이제 레이건 아들 부시 때 결과가 팍 나오면서 냉전 종식이 아버지 부시 때 종식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뭐 포드 함도 만들고 레이건 함도 만들고 닉슨 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닉슨은 탄핵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퇴했기 때문에 안 만들 뿐이지 그 공화당 정권이 세계 질서를 바꿨다는 평가를 하잖아요. 지금 똑같이 그 길을 압축적으로 트럼프가 해서 이제 냉전 종식 이후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중국을 확 주저앉히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 중간 단계로 이란을 잡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그 전 단계는 러시아일 수도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발하니까 계속 억제를 하면서 장기간 전쟁 끌게 하면서 러시아 힘 빠지게 하고 이란 주저앉히고 북한 잡겠죠.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지금 뭐 시진핑은 대만의 국민당 간부들을 초청하고 왕위를 북한에 보내고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랑 만나서 한바탕 하고 또 어쩌고 나가겠지만 이제 계속 몰아갈 겁니다. 트럼프가 설사 암살되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미국의 민주당 정권도 아마 이 큰 틀은 유지해 갈 거예요. 속도를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요, 지금 뭐 이란이 후티를 동원해서 그 바브에 발음이 잘 안 되네. 홍해 쪽에 있는 만도 막겠다 그러는데 그거 막으면은 후티는 박살내기 어렵지 않죠. 워낙 뭐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에 노정돼 있으니까 뭐 거긴 지상군 넣을 수도 있고 박살내면 되는 거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은 이란이 힘들어지는데 미국이 해상 공세를 한다고 이제 그래 너 막으면 나도 막겠다 하면 이란은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GCC 6개국들이 이제 이란하고 본격적인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들은 그럭저럭 살겠지만은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이란을 제압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 중동에서는 이란이 완전히 이란하고 후티 그다음에 헤즈볼라가 고립되는 쪽으로 가서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친미로 돌려놓고 물론 그 중간에 뭐지 터키가 막 이스라엘 비난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반판은 있겠지만 그걸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동북아에서 북한하고 중국을 어떻게 잘 볼 것이냐. 여기서 이재명 정권이 뭐 어떻게 저렇게 친북 활동하고 반미 반이스라엘 내세우는 반판은 있겠지만 그건 차찬석에 흔들림밖에 안 됐고 갈 겁니다. 트럼프가 죽든 살든. 이런 게임에서 우리가 어떤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하는 게 개인적인 행동으로 자기는 했다라고 우기겠지. 근데 누가 그렇게 보나? 국가 지도자가 했으니까. 그는 대한민국 좌파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까 이 어느 나라를 비난하는 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홀로코스트라든지 그거는 2차 대전 상징적인 건데 지금 미국 체제를 만든 건데 그걸 거론하고 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자기 혼자 우물한 개구리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적인 자리에서는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아니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이 손을 대겠죠. 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뭐 공산국가도 아닌데 마두로 잡아갔는데 형편없이 가게 되면 손을 대게 되죠. 미국은 세계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큰 작전에 들어갔다. 해상 봉쇄를 해서 이란과 중국을 북한을 동시에 말리는 큰 게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시스파이어 중인데 이거 뭐 다시 전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법에 따라 60일간 전쟁하고 플러스 30일은 의회 승인받고 하라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쉬었다 해버리면 새로 하는 거가 될 것이고 계속해서 압박을 넣을 것이고 결국은 나토나 이런 한일도 점점 이 미국한테 협조하는 쪽으로 딸려갈 겁니다. 트럼프가 세계 질서를 바꾸는 거 보시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어리석게 하는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